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체인지데이즈 2 정훈, 희연 두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보고 오셨을 테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해요. 헤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체인지데이즈 2 이 심리 실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은 이별했을 가능성도 있는 커플이거든요. 숙소 생활을 하면서 바깥에 있을 때와 다른 조건들이 생겨요. 일단 희연 씨는 외부의 정보에서부터 좀 멀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 야 너 남자친구 군대 간다며, 야 남자 군대 가면 다 깨져요, 야 군대 가는 남자를 뭘 기다려, 이런 말들로부터 멀어지지. 물론 여기 와서도 좀 듣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쟁자야. 그에 비해서 정훈 씨와 오랜 시간을 보내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 여기에서도 이 여자들끼리의 모임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희연 씨가 마음을 굳혔을 때니까 별 영향을 안 미쳤고, 정훈 씨와 굉장히 밀접하게 있고 외부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희연 씨 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알맹이와 껍질이 만나는 그 순간 감정이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을 정말로 마주하게 된 거지. 아무튼 좀 봅시다. 보면서 얘기를 또 하죠. 아니 무슨 초장면 새끼 얘기를 많이 하고 앉았어. 희연 씨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싫어. 정훈 씨가 아이 그건 오바지, 뭘 안 들어가기까지 해. 그러면서도 표정은 웃고 있죠. 물론 원래 웃는 상이긴 한데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희연 씨가 저렇게 표현해 주는 거를 되게 고마워하고 좋아해요. 희연 씨가 정훈이랑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놀다 들어가고 싶어. 일부러 천천히 가는 거야? 나랑 시간 더 보내고 싶어서 천천히 가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자기 오빠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 오빠가 정훈이 진짜 궁금해하는데. 근데 이 두 사람들이 1200일인가 사귀었잖아요. 그리고 헤어지는 시간도 있었지만, 근데 그 시간 동안 오빠를 안 봤다는 건 희연 씨가 자신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숙소 생활 이전에 희연 씨는 정훈 씨의 미래가 확신이 없으니까 정훈 씨라는 사람에게도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 왔던 거야. 희연 씨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성공, 화려한 부분을 꿈꾸는 그런 거에 정훈 씨는 못 미치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껍질과 알맹이가 나뉘었었잖아요. 그래서 껍질이 나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멋진 여자로 껍질을 감싸놨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훈 씨를 오빠에게 소개시켜 주기에는 안 되는 거지. 정훈 씨가 조금 더 갖춰진 상태에서 소개를 하고 싶었겠지. 근데 이제는 자기의 마음에 마주했잖아요. 나는 정훈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얘가 못났든 잘났든 나는 간다. 나한텐 얘밖에 없다. 이게 된 거잖아요. 얘밖에 없는데 뭐 언제 소개시켜주든 뭐 상관없죠. 이제 소개시켜주면 좋은 거지 이제. 그래서 지금 가족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한두 달 만난 커플이 아니란 말이야. 1200일 만에 나온 얘기야. 그래서 오래 만났으니까 궁금해하는 것 같아. 더 이제 와서 오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스스로 약간 민망한 마음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겠죠. 정훈 씨도 또 나도 내 동생이 연애한다면 궁금할 거야 이러면서 그 말이 민망하지 않게 말을 받아줍니다. 이대로 우리 집 가볼래? 인사할래 가서? 라고 희연 씨가 아주 과감해졌죠. 근데 이건 과감해졌다기보다는 내가 확신이 서버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는 게 두려워진 거예요. 예전엔 답답했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답했다면, 예전엔 목표도 애매했던 거지, 흔들렸던 거지. 근데 지금은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내 마음도 확실하고. 그럼 뭐예요? 이게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된 거예요. 누구한테 달렸어 이제? 나는 오케이야, 무조건 고야. 근데 거기에는 이 사람이 필요해. 이 사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의 선택이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답답함과는 다른 게 된 거지. 이제는 진짜 불안이 돼버린 거지. 과거에는 답답했어, 얘가 뭐 어쩌자는 거야, 이런 약간 답답함이었다면 지금은 얘가 어떤 선택을 하면 나는 실패가 돼, 이 선택을 하면 나는 성공이 돼. 그래서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게 돼버렸다고. 그래서 정훈 씨의 선택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이 돼버렸어. 그러면서도 또 자기는, 그러니까 희연 씨는 자신이 정훈 씨가 나를 선택 안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물어봅니다. 정훈이 만약 내가 선택 안 하면 어떨 것 같아? 정훈 씨는 화는 나겠지만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부분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 그래서 답답해 라고 말을 하죠. 희연 씨는 여기서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였겠어요? 나를 네가 선택을 해야지 왜 선택 안 해? 이런 말을 듣고 싶었겠죠. 왜? 선택해달라고 강요받고 싶어서? 아니지. 정훈 씨가 선택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이건 뭐 다 알고 있잖아 우리는. 이제 희연 씨는 너무 투명하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지금 우도를 가고 있어요. 주소를 보니까 거기는 도영 씨랑 데이트했던 곳이야. 눈치가 살짝 보여. 희연 씨가 여기 와서 반성을 많이 했다. 혼자 생각해보고 혼자 방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정훈 씨는 이제 그렇게 갑자기 질투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분은 좋았는데
라고 이제 근데라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희연 씨가 설마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러는 거야? 라고 약간 자기도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훈 씨는 초반에는 기분 나빠하는 티도 안 내고 서로 존중해주면서 이런 체인지 데이트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질투를 하고 감정을 막 표출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여태까지 바뀐 모습을 안 보이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느낌이 이상했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다. 근데 희연 씨는 그 말을 해요. 나는 5년 동안 사랑 표현을 되게 많이 받아왔는데 숙소 생활을 하면서 정훈 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에 좀 낯설어했다. 다른 커플들도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충분히 애정 표현도 하고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면 여기에서는 일단 낮 시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를 해야 되고 밥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가 애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의외로 이 숙소 생활이 더 외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뭐 밥을 굶었을 때는 그렇게 안 배고프다가 눈앞에 음식 보이면 배고프잖아. 아니 물론 사람을 음식에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니 그러니까 눈에 뭐가 보이면 그때 거기에 걸맞는 감정이 드러난다고요. 올라올 때가 있다고. 근데 눈앞에 남자친구가 있어. 왔다 갔다 해. 아니면 근거리에 있어. 그러면 더 외로움이 더 터져 나왔을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외로움이 더 터져 나왔을 수 있지. 그래서 이 2주간의 생활이 물론 항상 가까이에 애인이 있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되게 외로움이 커져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체인지 데이스가 굉장히 극단적인 환경이잖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야 나도 아 그랬겠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나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환경이잖아. 이걸 누가 경험해 봤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밤에는 같이 자. 낮엔 딴 사람이랑 데이트해. 갔다 와.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리고 막 점심은 또 다 같이 또 우르르 먹기도 하고 막 특이한 상황인지. 그러면서 희연 씨가 갑자기 표현을 한 이유는 내가 정훈이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정말 안 했는데 정훈이한테 확신을 말해달라는 나 자신이 싫었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저 말도 약간은 껍질이 있는 말이에요. 포장지가 좀 쌓여있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솔직한 말이지. 포장지는 무슨 포장지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하지 않고 상대에게 바라기만 하는 그런 자세여서 나는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살짝 포장이 되는데 그 안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니 이 사람에게 더 확신을 줘서 이 사람이 나를 확신하도록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포장이야 뭐 하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어쨌든 그 안에는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까봐 그게 무서운 거지. 근데 그 정도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실은 정훈 씨도 그 말에 아 내가 확신을 안 줬구나라는 걸 좀 깨닫습니다. 물론 방금 저 말은 그리고 확신을 이제는 좀 얘기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훈 씨는 이제 그 말을 알아듣고 한 번도 내 확신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괜히 내 기분이 희연이 네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약간 감정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선을 그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훈 씨는 지금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입대를 앞둔 상태에서 감정적이 되면 입대를 앞둔 사람의 마음은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 자체가 일종의 고유명사야. 입대를 앞둔 사람의 마음. 이게 뭔가 다른 걸로 대치되기가 쉽지가 않아. 그만큼 그 안에는 걱정과 불안이 있다고요. 그 안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뭘 쏟아내면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혹은 내 말로 인해서 불안함이 전이됨으로써 이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후회로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훈 씨는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지. 뭔가 내가 개입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해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뭐 굉장히 조금이지만 무책임한 면도 있지. 너무 상대에게 모든 거를 미루는 면도 있지만 근데 그 이유는 이 상대가 온전히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함으로써 후회를 하지 않도록 너의 선택이라면 나는 존중한다는 뜻이 실은 더 강하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훈 씨가 어른스러운 사람 같아요. 이런 걸 보면. 희연 씨도 자신이 기다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기다릴 수 있냐 없냐는 내가 이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지. 근데 그건 그 사람이 가지는 성향도 있고 외로움으로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가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매일 만났어. 매일매일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어. 그래서 되게 즐거웠다. 근데 이 사람이 군대를 갔어. 그럼 못 기다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 시간이 갑자기 너무 다르게 변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그 기다린다는 목표, 기다리고 나서 다시 만난다는 게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희연 씨 생각대로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지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저런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이지. 기다리고 나서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길어. 군대를 전역한 사람 입장에서는 군대는 진짜 금방 지나가. 정말 좋은 추억이야. 모르겠어. 모든 사람한테 그렇진 않겠지만 나한테는 되게 좋은 추억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정말로 길었던 것 같아. 그때 나의 기분으로 돌아가 보면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길지. 그걸 겪는 사람은. 인생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길잖아. 지나고 보면 눈 깜짝할 새 지나지만. 그래서 항상 현재를 충실해야지. 충실하게 지내야지. 그러면서 정훈 씨가 묻습니다. 만약에 내가 희연이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아까 차에서 희연 씨도 비슷하게 물었었죠. 내가 선택을 안 한다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전달되는 말이죠. 아까 희연 씨는 나를 선택한다고 말해. 나를 선택한다는 확신을 줘. 라는 의도였다면 지금 여기에서 정훈 씨는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지. 이 사람을 위해서 헤어져야 되나? 라는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희연 씨가 감정을 드러내다 보니까 정훈 씨가 가진 그런 부정적인 게 잘 안 드러났었는데 정훈 씨가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지. 그렇게 큰 좌절을 겪었는데 확신이 쉽게 들 순 없지.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바닥에 있던 사람도 아니란 말이야. 무언가 성공할 뻔한 손까지 거머쥐었다가 그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성공 몇 발짝 전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왜냐면 아이돌로 데뷔를 했었으니까. 아이돌이 꿈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정훈 씨 군입대를 앞둔, 군대까지 그렇게 2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2년을 지금 드러내야 돼. 이제 그러면 더 확신이 안 생기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정훈 씨가 가장 괴로운 시점이에요. 그냥 단지 군입대를 앞둬서 괴롭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굉장히 지금 괴로울 수 있는 시기를 지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훈 씨가 실은 되게 대단한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이런 태도나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안 그래 보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속으로는 그런 상황이지. 희연 씨가 말하죠. 정훈이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나는 다시 나중에 언젠가 정훈이를 봐도 절대 안 만날 것 같고 나한테 조금 상처가 크긴 할 것 같아. 왜냐면 내 20대를 다 바쳤잖아 솔직히. 그리고 다시는 그런 기다리는 연애 죽어도 안 할 것 같고. 희연 씨는 지금 전혀 계산하지 않고 진짜 자기 속내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 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나는 무너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원장 일도 더 이상 못하고 그렇게 인연을 그렇게 하다가 네가 전역하는 날 다시 널 찾아갈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필할지도 몰라. 근데 희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지. 그냥 정훈이의 말에 정말로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 방금 내 말처럼 하면 정훈 씨가 더 확신을 줄지도 모르지. 근데 또 희연 씨는 그렇게 또 머리를 그런 쪽으로 또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면 그 사람이랑 다시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죠. 정말 사랑해도 좋게 헤어져서 다시 보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서 헤어졌으면 이 사람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타로의 지금이 지나면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너무 마이너한 노래인가? 그래서 내가 정훈이 전에 만났던 남자애는 3년을 만났어. 희연 씨는 참 오래 연애를 하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근데 걔도 이런 식으로 헤어졌어. 그러니까 희연 씨는 그 남자 때문에도 그 껍질이 좀 생겼겠다. 어떤 연애든 헤어지면 상황 탓, 뭔 탓 다 탓을 한다. 근데 정훈 씨는 솔직히 탓은 아니지. 탓은 아닌데 어쨌건 혜연 씨가 느끼기에는 비슷할 수 있죠.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은 어쨌건 군대라는 그 이유를 대면서 나에게 이별을 고하는 거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라면 이 사람이 내 탓을 하는 게 아닐 수 있지만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별을 구한다면 그건 뭐 저렇게 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희연 씨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아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한다 라는 거죠. 근데 또 내 말을 듣고 못 헤어질 것 같아. 안 그래도 되고 내가 널 선택하고 네가 날 선택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표현을 다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후회가 없어 솔직히. 그래서 시크릿 데이트 기회를 주는데 다 엇갈려요. 그래서 다 데이트를 못하죠. 왜냐면 서로 다들 시크릿 데이트를 하기 싫어했어. 자기 애인한테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체인지 데이즈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심리 실험이지. 너무 가혹하지만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많은 교훈을 주는 프로그램 같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거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도 의도하는 게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두 사람은 대화의 기회를 얻습니다. 어제도 대화하는데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근데 강요하기 쉽진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자존심 안 세우고 이런 게 처음이지 않느냐. 한번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다 내려놓게 됐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덕분에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하는 결과를 얻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희연 씨가 자존심을 부렸다면 정훈 씨는 그 자존심이, 예를 들어서 그 자존심이 고가워서 안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굳이 이 사람 곁에서 이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사람이라고, 정훈 씨는. 그래서 희연 씨가 저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난 너밖에 없어라고 한 게 정훈 씨 입장에서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내 삶에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 사람 곁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내 삶의 확신은 차차 얻어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자존심 때문에 많은 이별을 했던 우리들은 반성해야겠죠. 그러면서 정훈 씨도 아쉬움을 좀 얘기를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솔직히 내가 희연이한테 요구했던 것보다 희연이가 나한테 요구했던 게 많았잖아. 근데 솔직히 좀 힘들었거든. 나는 내 딴에 진짜로 다 해주고 다 맞춰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기나 할까, 그런 게 부담되고 싫었고 너무 희연이 의견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겠다. 내 고집이나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답이 굼뜨다. 근데 실은 이런 상황은 지금 효기 윤슬레도 비슷하게 있는 부분이 있고 태완 혜연 커플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 너무 너의 의견만 있었다. 난 그동안 항상 맞춰왔다. 나도 이제는 얘기를 많이 하고 내 고집이나 내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 그런데 이 표현 방식이 되게 달라. 물론 여기서 희연 씨가 굉장히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로 확신을 가져서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다르게 보이지만, 효기 씨 윤슬 커플 같은 경우에는 효기 씨도 지금 저런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것보다 훨씬 더 큰 불만이지. 근데 저런 방향성의 불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지 못했어. 왜? 상대를 계속 실망시켜왔기 때문에. 근데 정훈 씨는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항상 성숙한 태도를 보였지. 오히려 희연 씨가 실망시킬 부분이 존재했었지. 그리고 태원 씨랑 혜연 씨 비교하면 어때요? 태원 씨랑 혜연 씨도 물론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지만 혜연 씨가 잘못했다, 잘할게 이러면 태원 씨는 못 믿겠어. 더 잘해. 뭐 네가 뭘 잘할 거야. 약간 이렇게 또 공격하고 또 자기를 원망했단 말이야. 근데 정훈 씨는 딱 한 방이야. 이거 하나로 지금 상대한테 중요한 말을 전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은 아니야. 그래도 최소한 나머지 그 두 사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말이 많은 것도 좋지 않아. 내가 아이라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희연 씨가 생각을 하잖아요. 미안하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무 지치게 했나. 이 사람이 혼자서 생각할 여지를 줘야 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내가 대화를 제대로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반복적으로 쏟아내야 대화를 제대로 한 게 아니거든. 그런 면에서 지금 정훈 씨가 저걸 의도했든 안 했든 정훈 씨가 방금 말했던 그 세 커플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취한 거죠. 도영 씨, 지유 씨 커플은 조금 달라요. 문제 자체가 서로를 뭘 맞춰주고 한 그쪽의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건 방금 말한 저 포인트는 세 커플에는 다 존재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상대를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나랑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그러면서 두 사람은 진짜 마지막 선택을 하는 자리에 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야외가 보이는 저런 공간이네요. 참 우리나라에 저렇게 이쁜 카페들이 많은가 봐요. 희연 씨는 처음엔 힘들었는데 있다 보니까 내가 정훈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확신을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희연 씨는 되게 힘들었던 거지. 알맹이가 힘들었지. 껍질은 아니라고 말했고. 근데 여기 와서 알맹이가 팍, 너 정훈이밖에 없잖아. 팍. 근데 정훈 씨도 2주 동안 나도 처음에 며칠은 진짜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괜찮았던 부분도 있고 좀 마음은 좋지 않았다. 그리고 희연이한테 고마웠고 좋은 추억이었다. 이런 건 뭐 장치지 뭐. 결과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게, 그래서 더 재밌게 만드는 그런 언어적 장치지 뭐.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희연 씨는 반지를 낍니다. 정훈 씨를 선택하는 거죠. 여기 와서 정훈이를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다. 그리고 정훈 씨가 그 말을 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희연이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무섭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다 상대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건 정훈 씨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 그리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저 생각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걸 지금 원하지 않지만 이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 되게 오만한 말이더라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근데 물론 정훈 씨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짐으로써 이 사람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이 사람에게 좋은 건 이 사람이 선택한 그것을 존중하는 게 더 좋은 걸 수 있지. 만약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정훈 씨는 그냥 선택하는 게 맞아. 어떤 선택을 해도 희연이를 위한 선택은 아닌 거야. 희연 씨를 선택해야만 그게 희연 씨를 위한 선택인 거지. 왜냐면 희연 씨는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또 나이가 더 들면 또 따라 바뀔지도 모르지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 나도 과득일지 모르지. 여기서 그 말을 합니다. 기다리게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기도 하고 여기 여행 와서 희연이가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고 잘 웃고 그러는 게 마음이 이상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이성과 있을 때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군대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이 막 헤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확신이 없다면 놓아주자. 그렇게 결론이 났었던 거죠. 근데 희연 씨가 속마음을 너무 확실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훈 씨도 반지를 낍니다. 희연 씨가 표정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내면에 있는 생각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근데 사람은 다 있지. 근데 희연 씨가 마지막 순간 이런 때 정말로 그 감정을 다 드러내는 그런 표정들이 나와요. 혹시라도 나중에 원본 영상을 다시 좀 보시면 그 말을 아실 거예요. 슬픔, 뿜 이런 것들을 다 고스란히 드러내거든요. 그게 희연 씨가 이게 희연 씨 표정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자연스러운 표정들이 나와요. 이제 안심을 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알맹이와 껍데기가 다 만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체인지 데이즈 2 이 실험에 참석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희연 씨인 거지. 물론 근데 정훈 씨랑 관계가 이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해피엔딩이냐? 그건 아니지. 다중우주의 다른 우주에서 헤어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 희연 씨가 갑자기 더 잘 됐을지도 모르지. 더 멋있는 사람이랑 잘 살고 행복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건 여기서 최선의 선택, 최선의 행복을 찾은 거라고 봐요. 두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고 희연 씨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지. 어쨌건 이 과정에서는 이 체인지 데이스에 오기 전에는 정훈 씨가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물론 희연 씨도 노력을 했지. 그렇게 아이돌로 고생을 하는 그런 정훈 씨를 놓지 않고 자기가 어쨌건 그걸 껍데기를 더 강화시키든 어쨌건 자기가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기 쉽지 않거든. 어쨌건 그렇게 분리되었던 자신의 속마음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된, 그래서 자기 속마음이 원하는 것을 또 이룬 그런 멋진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가장 많은 성장을 이룬 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훈 씨는 희연이가 나를 그대로도 필요로 한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남녀 차이가 꼭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건 남자가 조금 더 그런 성향이 강하니까 책임감 있는 남자는 당신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는 게 책임감을 부여받는 것 자체를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기적이지 못했고 그렇게 이기적이었으면 좋겠다고 한 희연 씨의 말이 없었다면 헤어짐을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말은 군대 잘 기다려줘 라는 말이 이기적이지만 네가 그대로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계속 만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헤어지기가 어려웠지 굳이 변수가 있다면 정훈 씨가 이별을 선택하는 거긴 했었는데 그랬다고 해도 이 두 사람이 꼭 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군대가 긴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지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훈 씨가 이별을 고하고 군대를 갔어도 희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든 이어졌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도 여기에서는 어쨌건 희연 씨가 솔직해지는 것을 찾았고 그리고 정훈 씨는 더 편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에 실마리를 좀 얻은 것 같아서 이 두 사람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니까 짓거리는 말인데 군대 갔다 오면 짧으니까요. 있는 동안은 길지. 그리고 뭐 1년 6개월이라면서요. 1년 6개월 살면 말도 못 배우니까 2살 돼야 말하니까 어쨌건 뭐
너무 길다고 느끼지 마시고 지금 그 마음 유지하면서 일상을 충만하게 하다 보면 금방 찾아오는 게 또 저녁이죠. 아이고 갔다 왔다고 막말하네요. 그쵸? 네, 아무튼 그렇게 이 두 사람을 떠나보냅시다. 이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떠나보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